안녕하세요. 지역사회관호 보건관리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3조 그리고 발표자 최수연입니다. 저희는 보건관리자, 법적 근거, 현황, 관련 이슈, 발전 방향 순으로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합니다.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 기술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총괄, 관리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혹은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지도자,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근거입니다. 먼저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행령 제16조 3항 및 제12조 4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지 않을 때 보건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금사업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은 시행령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금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을 사정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건관리자의 직무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이 가능하며 보건관리자 증원, 개인 명령에 따르면 법 제16조 3항 규정에 따라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적 근거입니다. 제16조 2항에는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관리, 총괄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하자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대상 재해소 조사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목적의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에서의 보건관리자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목적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이제 보건관리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검진과 예방활동을 통해 질병 예방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제 공공보건법은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에서는 전국적인 이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보건관리자는 이 정책을 지역사회에 맞게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은 보건관리자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대략 250개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센터에서 일하는 보건관리자의 수는 대략 10,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10,000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들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관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제 현재 보건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주민 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업무 부하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특히 대도시에서 농촌 지역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된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통계와 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보건관리자의 현황표입니다. 제조업 등에서는 간호사가, 이제 건설업에서는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이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직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업무 환경은 개인적인 측면부터 조직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대 효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관련 두 번째 이슈는 삼보통 개발입니다. 이 삼보통이란 것은 울산 지역 기업들이 가입한 산업보건관리자 전용 포털인 삼보따리 플랫폼 내에서 구축된 서비스이며 울산대 병원에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보안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가해서 이제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의료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나아가 건강한 노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에 관한 내용이며, 이제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제 드는 비용보다 편익이 높아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외국의 관련 이슈들입니다. 외국의 보건관리자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업장 내 산업보건관리 인력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의와 이제 작업장의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위생관리자를 정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법이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위생관리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 규모는 반드시 1인을 전임으로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독일은 산업보건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는 산업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산업의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연간 최소 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 혹은 기타 계약 위탁을 통해서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건강 격차가 심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보건소 및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은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보건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보건관리자의 역량 차이에 따라서 지역 내 건강사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활용한 건강불평등 해소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은 전국 모든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의료 이용,
만성질환 유병률 등 폭넓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건강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이제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보건관리자의 통계 활용 역량 강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련 이슈는 보건관리자의 직급별 핵심 역량 도출 및 인재 양성입니다. 이제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와 중간관리자 그리고 보건소장 등 직급별 역할에 맞는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경력 경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실천력, 그리고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조정 능력, 보건소장은 정책 제안 및 대외 협력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실무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리더십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보건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61년에 근로보건관리규칙 공포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의사로 명시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임명을 의무화하였으며 1981년에 보건관리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은 의사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교육체계는 1964년 보건관리자 교육 수료생 배출 이후 체계가 더욱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무교육의 획일성 문제, 근로조건의 열악함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보건관리자의 발전 방향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서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 방향을 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년 보건관리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인 제도도 강화되어야 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더욱더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자료 출처 및 참고 문헌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